예, 오늘 이슈 대담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세 분 일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강 교수님한테 일단 집중적으로 좀 막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한테 이제 또 저걸 할게요. 자, 오늘 당정청 회의가 지금 삼청동 총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죠? 밥 먹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밥이 중요하죠? 네. 예, 당정청 이렇게 밥. 어제는 뭐 치킨집에서 또 그러니까 예정돼 있지 않은. 그렇죠. 네, 예측하지 않았던. 예, 네. 번개 모임이 치맥 모임. 예. 치맥 뭐 그런다 그런다. 밥 자꾸 먹고 뭐 맥주 자꾸 먹는 건 좋죠. 네. 체중이 좀 늘까 봐서 그렇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이 밥을 먹는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눈 적인데 식구다. 네. 즉 이제 당정청은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그 김무성 대표 회담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이 있었고요. 더 이어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를 큰 틀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그리고 나서 20일 날 경청에서 뭐 임금체제 개편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은 이제 고위당정청회의인데 아마 큰 틀에서는 당정청이 하나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 이런 것들이 큰 축에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24일 날 있을 본회의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즉 야당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뭐 국조 아니면 메르스 국조 이런 것들을 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당정청이 하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추경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자꾸 하나다 강조를 하는 거는 이게 위태위태하다라는 거를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멀쩡하게 사이 좋은 사람이 우리는 이거 우리 평생 가는 거야. 이게 항상 왜 어떤 사람 이거 우리 평생 가는 거.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자꾸 하나다 얘기 나오는 것도 이게 좀 불안함의 또 다른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물러나면서 여당 지지층 안에서 이제 뭐 분당도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16일 날 대통령한테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김무성 대표가 당이 철저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적 좀 의구심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 얘기 안 나올까요? 사면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제 현기한 정무수석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치맥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아마 저는 어제 좀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이 술자리에서 당대표랑 술을 한번 먹은 것들이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이전에 정무수석들이 계셨던 분들이 여의도에 나타나서 치맥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 현기한 수석하고 지금 당대표랑 아주 좀 친하다라는 그런 여의도의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 자리에서는 사면 이야기가 됐을 법도 할 텐데, 고위당정청회의 4명씩 와서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사면 이야기는 조금 어려웠던 게, 출석한 면면을 보면은 사면 이야기 나오려면 민정수석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면 이야기는 당정청 회의를 굳이 뭐 할 정도로, 그거는 누구를 해주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얘기도 안 나오고, 제 생각에는 노동개혁 문제가 가장 이슈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출석한 분이 최경환 부총리 있죠, 안종범 경제수석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노동시장, 노동문제 개혁, 노동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추경하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면 얘기가 엉뚱한 곳에서 지금 또 이 충돌이 되고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놓고서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하는 당론을 우리 당은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위해서 지금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 1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 요새 유승희 최고위원이 아주 부쩍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정치인 사면 당의 입장은 이걸 발언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전 새누리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 사실은 최고위원을 회의를 앞두고 사전회의와 비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회의에서 대략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최고위원을 하면 이제 공개회의를 하니까 예. 메시지를 조정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원 해킹이라든지 대여 전선 투쟁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사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위 이제 그 어떤 전선을 흐트러뜨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논의에서 그걸 하지 않기로 아마 했었던 것 같고요. 어허. 그런데 이제 공개회의에서는 그러면 이제 안 해줘야지 이제 순리에 맞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당대표 모시고 이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거기에 아마 보통은 전략홍보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오늘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상의를 하는데 그렇게 합의됐던 부분을 깨고 이례적으로 유승희 최고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로 좀 발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득 최고위원은 뭐 이런 얘기 한 모양이에요.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사면 대상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 이런 걸 볼 때 정치인 사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왜 갑자기 정봉주 의원 문제를 전 의원이죠. 들고 나와서 사면 대상 1호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나아가서 유승희 최고가 이 정봉주 의원을 참 바른 말 하다가 정의를 세우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데 그게 과연 친노들이 만일 그런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면은 정말 문제다. 친노들의 인식에 정봉주 의원을 어떤 부당한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승희 최고위원은 뭐 친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친노 아닙니까? 근데 친노 요새 많이 친노 쪽으로 기우는 느낌도 들던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하튼 정봉주 의원을 전 의원을 알겠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얼굴에 친노라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예. 근데요, 이게 지금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당정청 요거 이제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이거 회복이 되면 김무성 대표 자기 정치 다시 시작할까요? 방미 미국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인가요? 개헌 문제 얘기했을 때 개헌이 본물 터지듯이 그 얘기했을 때가 중국 갔을 때인가요? 중국 갔을 때죠. 미국 갔을 때 이번에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면 발언에. 아마 조심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16일 날 대통령 만나서 좀 자신감을 얻은 행보 같습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 같이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아니지만 식사와 단합대회처럼 어제 저녁에 하고 오늘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한 명도 최고위원 중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서청원 대표부터 모두가 다 나오셨다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난 뒤에 자신감 예. 그리고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미를 하는 연장선상에 봐야 되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당대표의 행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선주자 행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이제 예전과 같은 사과할 만한 일은 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특히나 본인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시고 이제 꼭 네.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가면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완전 국민 경선인데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하지 않고서 그냥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공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 18대 때 이게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법안까지 준비가 다 돼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야당하고 합의가 된 그렇죠. 거죠. 야당하고 합의가 됐는데 이제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대통령이나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당의 한 축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한테 불편하지만 이게 국민적인 명분과 어떤 여론의 지점에서 그걸 넘어서기는 되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리고 아마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미국에 가서 오픈 프라이머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는 것도 그런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사람이라 영어로.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네. 예. 근데 깜짝 그런 놀랐어요. 사례들을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예. 국민 여론들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당내에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힘 있는 분들이 공천권이 제약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어쨌든.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